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4월 29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과연 이번엔 숏이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숏 뚝배기가 깨질 것인지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곧 있으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짧은 소식, 작은 소식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며 비트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6개월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판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반성을 할까요? 안 하겠죠. 누가 봐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불량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기를 쳤는데 징역 6개월. 이런 동종범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몇 년 나오겠죠. 거의 장담하는데 이제 출소하면은 똑같은 짓 또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아주 그냥 재수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의 3세대 암호화폐 네오와 트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보면은 그냥 네오랑 트론이 어떻게 중국에서 이제 쓰여지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같은 상용 기술로 자리 잡는다면 중국은 러시아의 이더리움과 이를 추격 중인 미국의 이오스 중 어떤 플랫폼을 선택을 할까? 당연히 이오스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정답은 아마 네오가 되지 않을까. 사실 중국 산업 발전에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이오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네오 홀더분들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항상 발표를 하죠. 암호화폐 순위를 발표하는데 거의 이오스가 항상 상위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죠. 아마 이 기자님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네오보다는 트론에 관한 예측은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에 저스틴 선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꽤 멋있는 말을 했는데,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9억 명이고 미국은 3억 8천 명이다. 이 거대한 차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창업을 하기 좋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국가가 육성하고자 했었던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현재 국가 상황에 더 부합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트론을 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케냐 블록체인 협회 교육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은 부정부패에 인한 소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이 수백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이는 중심화된 관리 방식이 문제점이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공공자금을 디지털화하여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재정부보다 더 합리적으로 자금을 분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중간에 헤쳐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하루빨리 블록체인 기술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 공중부양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맞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블록원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블록체인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져 있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으며 미국이 혁신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한다면 향후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미국이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규제를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죠. 이거는 경고성으로 한 말인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봤을 때 주중에서 이제 굉장히 개방적으로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미래에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을 사용한 온라인 결제는 감소한 반면 다크웹상의 비트코인 구매량은 지속 증가했다. 도난과 해킹 관련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의 인기와 사용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 마련은 필수이며 견고한 규제 시스템의 부재는 다크웹상의 비트코인 거래 및 구매량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 비트코인의 규제는 패치워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여기랑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비트코인, 이제 비트파이넥스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떡락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의심스러운 이제 정황 하나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파이넥스 사태에 대해서 뉴욕 검찰총장이 발표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크라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5,400달러 선에서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4,357달러에 거래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크라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급락과 사건 발표 사이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업계 내에서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상하죠.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 이런 것도 언젠가 한번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함부로 클릭질 못하게 이제 손모가지를 이제 해버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롱해시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뉴욕 검찰총장실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사용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뒷거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는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발표가 난다 그러면은 어쩌면 다시 한번 큰 폭락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면에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핀란드, 휘바 핀란드에서 핀란드 대통령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규제 법안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발효되는 법안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위탁 원래 서비스는 모두 핀란드 금융감독청에 등록을 해야 되며 11월 1일까지 미등록 업체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FSA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유로피언 유니온 구성원들은 2020년 1월 10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입법을 완료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다가오는 G20 이후에는 저희가 더 많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로피언 유니온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유로피언 유니온은 블록체인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 이로 인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 진출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규제를 따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현재 글로벌 탑10 IT 기업 중 유럽 기업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스페인 최대 은행 BBVA 공식 사이트에 이 은행 총괄이사가 이제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높으며 불법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비겁한 변명이죠. 은행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이제 암호화폐를 불법적인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불법적인 의도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현금이 제격이죠. 은행들 기존의 탈세 의혹 때문에 이제 많은 곤욕을 치른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PC 부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악성 코드는 암호화폐 중 하나인 모네로를 채굴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보안 제품의 동작을 방해하고 시스템의 MRB 변조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MRB가 아니고 MBR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MBR은 부팅과 연관된 하드디스크 영역으로 MBR 정보가 파괴될 경우 PC를 작동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것이 국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2일 만에 80여 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 결과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제재 때문에 안 그래도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중에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써제낄 수 있는 암호화폐 바로 모네로죠. 이 돼지 특공대 해커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별히 조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안랩은 V3 백신 제품에서 해당 악성 코드가 MBR 영역 감염을 시도할 때 행위 기반으로 이를 탐지해 알림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아톰 코스모스 코인을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 좋은 기술력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상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CG의 트윗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ood tech wins. 그만큼 이 코인의 기술력을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기술력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NBC의 크립토 방송 진행자죠. 랜 류너가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는 1000만 고객, 1100만 고객, 이트레이드는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곧 그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산수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문 오버로드가 장난질로 이렇게 재미있는 짤을 올렸죠. 여기는 여성분 산수를 하고 있는데 248 더하기 208이 4416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의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한민국에도 꽤 유명한 이런 짤이 있습니다. 전기에 감전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 같은 걸 뿌린다. 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렌 류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름 유명한 사이트인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0,000불을 향해 가고 있다. 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탐리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끝났다라고 최근에 또 발언을 했죠.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이렇게 입을 놀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펌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은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술 너구리, 백만장자 너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이 임박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새로 또 트윗을 올렸고요. 매직풋 캐논 마법의 똥대포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관된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지지선은 4,000불 조금 위가 될 것 같다. 아마 4,200불, 그때 강력한 저항선이었었던 4,200불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떡락충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지금 상황이 그런 것뿐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에 의해서 horn hairs, 머리카락 뿔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RSI상 bearish divergence, 이제 하락 지표가 5번 있었는데 오늘이 6번째다. 이 사람이 오늘이라고 한 시간은 현지 기준으로 27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과거에는 이런 하락 지표가 나왔을 때마다 통상적으로 반등 전까지 44.25% 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표가 과거에 5번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2013년도 이제 12월, 2015년도 8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시간들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이런 지표가 나오자마자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하고 있죠. 이제 과연 이번에도 크게 하락할 것인지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트윗을 남기자 밑에 누가 나타났느냐, 이 요술 너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아, 나도 완전히 동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밑에 또 이렇게 차트 공유를 한 사람이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을 보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제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노란 선에서 녹색 선까지 급박하게 떨어지는 것,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토마토가 떡락충이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정말로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을 뿐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일기예보를 보듯이 이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하죠.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 미세먼지로 전국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100% 맹신하지는 마시되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마치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우산을 챙기고
미세먼지 불꽃 축제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마스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와 어디 갔죠? 이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디어와 분석가들의 대결, 과연 어느 쪽이 맞게 될까요? 저도 이 결과가 정말 기다려지는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떨어진다면은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알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암호화폐들이 전부 다 상승 길이로 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렇게 정보 찾고 정리하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도움 없이는 저도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없고 정보를 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